소련에 도전하는 한국 현대사 23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가는 길, 한반도의 운명, 우리가 가야 할 길. 20세기 중반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가축장이었다. 중요한 건 과거에도 가축장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는 것이다. 소련은 대륙 세력이고 미국은 해양 세력이다. 독립 직후 미국은 대륙 세력이었다. 그러나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대륙 횡단 철도가 놓이면서 대륙, 해양, 혼합 세력이 된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대륙 세력의 성격을 털어버리고 완전히 해양 세력으로 탈바꿈 하는 계기가 된다. 미국이나 소련의 성격이 뭐 중요하냐 하실지 모르겠다. 중요하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전망하건 외교 정책을 짜건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단기적 이익은 챙길 수 있을지 몰라도 앞날은 구름투성이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은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고 한반도는 딱 그 중간에 놓여 있다. 실컨 졸컨 우리는 사건에 휘말리는 것이 필수다. 일본이 해양 세력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일본이 벌인 모든 군사적 행동은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명을 치고자 하니 길을 내달라는 요구도 실은 대륙 지향성의 발로였다. 대륙 세력은 어떨까? 마찬가지다. 중국의 통일왕조가 한반도로 진격한 것은 반도 너머로 보이는 일본 땅 때문이다. 유난히 집착을 보인 것은 칭기스칸이 세운 몽고 제국이었다. 원나라 5대 황제 세조는 1266년 고려를 앞세워 일본에 사신을 보내 일본을 원해 복속시키려 했다. 일본이 다소곳하게 받아들일 리 없다. 세조는 일본 정벌을 결심한다. 1274년 10월 원나라 군사 1만 5천과 고려군 8천이 대마도와 이끼섬을 점령한 후 교수 북부 하카타만에 상륙한다. 일본 무사들은 생전 처음으로 독화살과 철포를 구경했다. 막상막하의 교전 중 여원 연합군이 하카타만에 정박해 둔 배로 일시 철수했을 때 마침 태풍이 몰아친다. 함선의 대부분은 가라앉고 연합군은 철군한다. 일본은 그 태풍이 신이 불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신풍이라고 불렀다. 독구다이라는 정체불명의 말이 있다. 네 글자에서 심지어 사자성어로 알고 있는 사람까지 있는데 일본 말이다. 특별 공격대를 독구베츠 고우케키 다이로 읽는데 여기서 앞에 두 글자, 뒤에 마지막 두 글자를 따서 토쿠다이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원래 그 앞에 두 글자가 더 있다. 신풍이다. 이건 신푸라고 읽는다. 일본어로 한자 읽는 방식인 노미가나에 서툴렀던 미국인들이 이걸 카미카제라고 발음했다. 그래서 카미카제가 자살 특공대의 대명사처럼 됐다. 이때의 신풍이 바로 그 신풍이다. 여원 연합군이 타고 온 배를 침몰시킨 바람. 일본은 해양 국가이니 가장 중요한 자연 요소가 바람이다. 바람이 세게 치면 바다에 나가지 못한다. 해서 일본에서는 바람이 자연 중에서 으뜸가는 신이다. 그러니까 그 바람의 호의를 받은 특공대라는 의미였다. 많이 셌다. 세조의 2차 일본 원정은 1281년이었다. 연합군 중 동로군 4만이 지금의 마산을 출발하여 하카타만에 도착한다. 강남군 10만은 3,500척의 함선으로 동중국해를 건넌다. 원나라 최대의 파병이다. 운명은 지랄 같았다. 바람이 또 불었다. 배들은 뒤집히고 병사들은 생선밥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이 두 번째 침입을 코안 노에키라고 불렀다. 앞에 것은 부네이 노에키라고 했다. 그리고 둘을 합쳐 원구라고 불렀다. 구는 도적구자로
원나라 도적놈들이란 뜻이다. 일본에서 이 원군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생각해보라. 지평선 너머에서 까맣게 몰려오는 도적군단을 육지에 상륙하면 도륙하고 강간하고 불태우고 아수라장을 만들 그 끔찍한 무리들. 히로시마 원폭이 터졌을 때 일본 사람들은 그 공포를 마치 무쿠리 고쿠리 같다고 했다. 무쿠리 고쿠리는 몽골과 고려를 일본식으로 읽는 것이다. 그만큼 공포의 대상이었다. 고려에 대한 증오심도 늘어났다. 임진왜란은 대륙으로의 진출, 야망인 것과 동시에 그 복수국이었던 셈이다. 결국 일본은 19세기가 끝나는 무렵 중국 침략에 성공했다. 중국은 혼자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지 못했다. 미국과 소련이 아니었어도 중국이 일본을 몰아낼 수 있었을까? 이쯤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 생긴다. 그럼 대체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한다는 말인가? 당연히 미국 편이다. 실제로 한 적도 없지만 광해군이 펼쳤다는 중립외교는 현재 설당이 없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양자택일하라고 위협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대륙 부분의 침략을 중국으로부터 받았다. 일본에게 침략당한 것은 임진왜란과 구한말, 병탄뿐이다. 중국으로부터 받은 침략은 오래전이고 일본으로부터의 침략은 아직도 기억에 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교에서 자존심은 몹시 해롭다. 문제는 우리에게 친중 정서가 있다는 것이다. 속국으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다. 그들이 중화를 버릴 때도 우리는 버리지 않았다. 이것부터 털어내야 한다. 중국이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면 어쩌나 걱정할 수도 있겠다. 중국은 미국과도 대등하지 않다. 중국의 상대는 일본이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중국보다 강력한 원자탄을 만들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와 동맹이거나 우호적인 관계다. 걸어온 길도 그렇다. 우리는 미국의 세계 질서에 편입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질서에 편입됐다. 북한은 줄을 잘못 썼다. 줄을 잘못 쓴 덕분에 군비는 군비대로 들어가고 경제개발은 실패했다. 국방비 때문에 경제가 클 수 없었다. 우리는 한미동맹 덕분에 군사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향후 세계 질서의 전망도 그렇고 살아온 시절도 그렇고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다. 대한민국은 풍파를 거쳐 여기까지 왔다. 높다란 세계의 허들을 실수 없이 넘었다. 이승만의 자유시장 경제의 선택이 첫 번째 허들이었다. 박정희 산업화는 두 번째 허들이었다. 민주화는 세 번째 허들이었다. 네 번째 허들이 남았다. 솔직히 지난 세 번의 허들은 지나간 과거이기에 이렇게 쉽게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에는 앞이 막막했을 것이다. 뭘 해야 할지, 잘 가고 있는지 캄캄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네 번째 허들 앞에 와 있다. 그게 뭔지는 모른다. 일단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바르고 긍정적인 역사관을 통해 체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조그마한 가정도 의견이 갈리면 뭐 하나 이루기가 어렵다. 남남 갈등은 거의 대한민국을 반으로 쪼개고 있다. 이 쪼개진 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두 개의 역사다. 민중사, 운동사의 시각,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확연하게 갈려있다. 역사 바로 보기가 꼭 필요한 이유다. 네 번째 허들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했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